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치아 살리기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치아 재식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치아 재식술의 적응증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는 오래된 크라운으로 인해서 안에 이제 머리 부분이 다 썩어서 그냥 뚝 빠져서 오시는 경우에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앞니에 해당하고요. 그런 경우에 크라운을 잡아줄 수 있는 치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발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뿌리가 상태가 건전하고 잇몸 질환이 없고 또 뿌리가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에 그 뿌리를 교정을 통해서 끌어내려서 머리 부분을 잇몸 위로 노출시키는 그런 교정적 정출을 통해서 치아를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여러가지 잇몸적인 고려사항이나 시간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이건 사견일 수 있지만 교정적인 정출보다는 뿌리를 발치를 해서 위쪽으로 약간은 머리 부분이 잇몸 위로 치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위치를 시키고 옆에 치아와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부목처럼 돼서 고정을 시켜서 그대로 치유가 되게끔 하는 의도적 재식술이라는 용어를 보통 쓰는데요. 그러한 진료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서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증례를 바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차트를 보면 처음에 주된 주소가 저번 주 토요일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왼쪽 앞니 쪽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외상을 통해서 앞니가 부러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오셨고 근처 치과에서 우선 신경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고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치아도 깨져 있고 이쪽 크라운은 다 이제 완전히 댕강 부러져서 입천장 쪽으로는 부러진 쪽이 잇몸 아래로 내려가 있고 바깥쪽으로 사실 이건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살짝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요거는 부러진 부분을 그냥 아마 여기다가 붙여서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부러진 거고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서 전방에서 봤을 때 조금 남아있는 치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러진 부분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할까 의도적 재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도적 재실수를 아마 제가 먼저 옵션 1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정적 정출이 실질적으로 뽑기가 힘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의도적 재식수를 더 많이 빈도상으로 더 잦게 시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뽑기가 조금은 난감해서 교정을 동반을 해서 살짝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오래된 거고 지금 오늘 이제 다시 처음 보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방금 의도적 재시술을 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잡아서 발치도 빼야 되는데 잡을 부분조차 안 남았었기 때문에 우선은 교정을 통해서 좀 잡아당기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발치를 해서 의도적 재시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고무줄이고요.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완료를 하고 신경관에다가 고리 같은 거를 걸어서 고무줄이 걸릴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교과서나 이런 데는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진료에 적용이 되고요. 큰 줄기는 같지만 거기에서 여러가지 팁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치과 의사의 재량이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게 5월이었고요 2019년도 5월에 오셨고 재식술이나 교정력을 가하여 교정 이용해서 쓰일 것이라고 하는데 교정 이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경치료를 쭉쭉쭉쭉 해서 7월에 진료는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포토를 찍어서 초진 사진을 남겨놓고 교정장치를 붙이고 그렇게 당기기 시작해서 8월 말에 되니까 이제 교정기가 닿는다 라고 해서 오셔서 좀 조정을 해드렸고 9월 달에는 장치가 너무 닿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치아가 내려왔다라고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상태가 이제 8월 말에
상태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주변 조직과 발차기도 굉장히 용이해지는, 덜렁덜렁 약간은 동요도도 굉장히 심해지고, 교정력을 가해서 움직일 때는 치주 인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넓어지고 이러면서 발치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교정으로는 한계도 있고 해서 치아 재식술을 실시를 9월 2일 날 했습니다. 만 한 달 되었을 때 교정전지 제거하고 치아 재식술을 마취를 통하여서 하고 치아를 발치해서 180도 회전해서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빼서 위에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돌리면 딱 맞아서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원래 모양이 치아가 좌우 360도 아주 동그랗게 대칭이 된다면 돌려도 그냥 들어가겠지만, 치아는 약간의 굴곡도 있고 타원형이고, 타원형이라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돌려서 넣으면 완전히 끝까지 안 들어가고 좀 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발치와와 치아가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닿는 부분이 있으면 치아가 더 고정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180도를 돌려서 치아 재식술을 시행을 하고, 그대로 놔두면 덜렁덜렁 빠진 상태니까 툭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잇몸 선까지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부러져서, 아까 여기가 바깥쪽에 있던, 이해하시기 편하게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상태고, 이 부분이 입술 쪽에 잔존하는 약간의 치질인데, 얘를 180도 돌리면 얘를 이쪽으로 가게 돌리고 이 뒤쪽에 있는 치아를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한 사진입니다. 얘가 한 3-4mm 정도 됐는데 이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5mm 이상 올린 겁니다. 치아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얘예요. 이쪽 부분. 180도 돌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입 천장 쪽으로 가고, 여기 부러진 부분이 이 입 천장 쪽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부러진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게 부러졌었네요. 여기까지 사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사선으로 깊게 부러져서, 아무튼 이렇게 재식술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죠. 이거는 저의 영역을 떠나서 신의 영역에서 붓느냐 마느냐는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9월 2일 날 고정을 해서 쭉쭉쭉쭉 이제 계속 보면서 팔로우업을 했고요. 일주일 후의 사진입니다. 잇몸 부분도 특별히 염증 속에는 없고, 여기 더 자세히 보이시죠? 부러진 부분이 여기까지. 잇몸이 여기 이 정도 있었을 텐데 잇몸 아래로 굉장히 깊게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 후에 찍어본 사진인데, 얘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한 요 정도까지, 이 옆에 치아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이제 발치와 부분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좀 끄집어 올렸네요. 이렇게 휘어있고 하기 때문에 180도 돌리면 좀 약간은 끝까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180도 돌려서 했고, 이 정도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 좀 검었던 발치와 부분이 많이 좀 흰색 쪽으로 밝아졌다는 얘기는 조금씩 이제 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후의 사진이고요. 11월 달 사진을 이제 또 찍어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정상적인 치아처럼 뿌리 주변에는 이렇게 까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정을 하면 넓어진다는 치주인대강이라고 하는 치아 주변, 뿌리 주변의 조직입니다. 뼈랑 붙게 하는 용수철과 같은 그런 조직인데, 이식한 치아 주변으로 검은 선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주변 조직이 치주인대강이라는 조직을 잘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해서 9월, 10월, 11월 초 2달 지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치아를 깎고 임시치아를 해드렸네요. 이거 조금 진하게 찍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고 해서 이렇게 치아를 깎고, 여기는 기둥하고 찍은 사진이겠네요. 예, 여기 보면 하얀색 뭔가 흰 게 있죠. 파이버 포스트라고, 심미적인 부위에는 메탈 포스트를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버 포스트를 써서 흰색의 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보이는 요 하얀색 요게 포스트고요. 치아를 깎고 치아 색깔을 맞춰보는 그런 사진이고요. 앞니도 많이 깨지고 했기 때문에 치아를 깎은 사진입니다.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치아를 잘 깎은 사진이고요. 여기 두 개를 아마 묶어서 씌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재식술한 치아에 약간은 민감하신 환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씌우고 나서도 임시로 접착하고 본인이 약간은 이렇게 의심스러워하고 좀
좀 약간 느낌도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라 굉장히 오랜 기간 임시 접착 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히 접착한 후에도 꽤 오래 팔로우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크라운을 씌웠는데 저희 기공소지만 참 기공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치아를 잘 만드세요. 예전에도 보철 씌우기의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크라운을 씌운다는 자체는 크게 심리적으로 눈이 이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씌워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보철물이고요. 치과 의사의 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상을 뜨는 본을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공소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공소를 치과 의사가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12월 달에 하고 또 한 달 후에 이제 씌운 거를 지켜보고 2월 달 지켜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고 해서 최종 언제 마무리를 했냐, 2월 말에 8, 9, 10, 11, 12, 13, 아니 9, 11, 12, 1, 2 네, 5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정기간까지 하면 6개월이 되겠지만, 그래서 영구 접착을 하고 메모도 오랫동안 시켜봐서 특별한 소견 없어 보이고 증상이 아직 약간 남아있다고 환자분은 말씀을 하는데 심하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영구 접착을 해드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역시나 뭐 특별하게 염증 소견은 전혀 없고요. 치주인대강의 검은색 선도 치아 뿌리 주변으로 아주 명확하게 잘 있고, 잇몸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붉은 게 이제 염증 상태인데 이 두 개를 보시면 굉장히 핑크빛으로 붉은 빛이 없죠. 잇몸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분 사진도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치아 살리기 편을 보시면 다른 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동영상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뿌리가만 남았을 때 어떻게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그 중에 한 방법인 치아 제식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작은 치과 종합치과병원을 꿈꾸는 포인트원 치과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보신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